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의 이슈가 된 인물을 탈탈 털어주는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국민 밉상들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 탈곡기에 넣어서 아주 탈탈 털어드리는 인물 탈곡기 시간입니다. 이은혜입니다. 어쩌다 저런 인물이 다 나왔을고 하는 인물들 참 많죠. 아우, 많죠, 많죠. 뉴스 볼 때마다 많죠. 오늘은 그래 누구를 좀 탈탈 털어줄 건가요? 네,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네. 설 이후부터는 본격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방선거를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현재 시장들, 그리고 시장에 도전하는 사람들 중에 밉상들 있을 거잖아요. 그 그렇겠죠. 밉상들을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탈탈 털어볼까 싶습니다. 첫 주자 좀 고민해봤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서울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부터. 네, 그래서 5선을 노리는 지금 현 서울시장 오세훈이 첫 주자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오세훈 시장 뭐 상당히 이 5선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지 몰라도 여론조사 보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뭐 다자대결 조사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오세훈과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렇게가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인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원호 구청장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받은 인물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후에 여권 지지세가 계속 결집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최근에 뉴시스 여론조사를 좀 보면 오세훈이 40.4%, 정원호 구청장이 40.9%, 이렇게 오차 내에서 정 구청장 쪽이 조금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민주당 내 당내 경선이 좀 마무리가 되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오세훈 시장 그 행보가 아주 눈에 띄던데 뭐 여러 가지 정치 메시지도 내고 네, 대선 나올라 그러나 싶을 정도로 정치적 행보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긴장한 거죠. 그렇죠. 한축으로는 지금 2차 종합특검 이게 통과되고 나서는 특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정권이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목소리 내고 있고요. 또 한축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 편을 좀 들고 있습니다. 제명 의결에 대해서 이대로 가다가 당 망한다. 이준석 쫓아내고 나서 당이 쇠락의 길을 가지 않았냐. 왜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또 내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면 마치 나는 너네랑 다르다. 여러분 저는 이 국민의힘 이런 좀 몰상식한 극우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선을 긋는 것 같긴 한데 그래봤자 내란 정당 안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네, 여전히 그 내란 동조 의혹도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그 부분 가려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좀 본격적으로 털어보시죠. 네, 탈탈탈탈탈 탈곡기 돌아갑니다. 네. 먼저 오세훈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1961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성동구청장이랑 겨루고 있는데 그렇네요, 공교롭게 진짜. 성동구 출신이네요. 유년기에 아버지가 부도를 겪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달동네에서 좀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교 다니는 것까지 걱정하면서 지냈다고 하고요. 서울에서 쭉 초중고 다니고 한국외대 법학과 79학번으로 입학을 합니다. 이후에 고대 법대로 편입을 하고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33세 젊은 변호사 오세훈은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른바 일조권 소송이 있었습니다. 일조권 소송이요. 볕이 네, 드는 빛이 햇볕 들어오는 거. 네, 네. 예. 1993년의 일인데 인천의 어떤 아파트 코앞에 15층짜리 높은 빌딩이 선 거예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가려가지고 그늘이 지니까 네, 기존의 답답하죠. 아파트 사람들이 햇볕이 한 줌도 안 들어올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새로 생긴 아파트 시공회사가 법을 어기고 좀 무리하게 고층 아파트를 세운 거였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일조권이 침해됐다라고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 그 대리인으로 오세훈이 등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승소를 했어요. 한국 최초로 일조권이 헌법상 환경권으로 인정되는 첫 판례를 이끌어낸 사건이 됐습니다. 배상금도 13억이나 받아내고 이름도 날리고 그때부터는 환경 전문 변호사라고 또
새로운 타이틀, 그동안 없었던 타이틀까지 얻게 됐습니다. 실제로 환경운동에도 몸을 담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음. 유명한 단체잖아요. 예. 여기 창립에도 참여를 하고 시민상담실 실장으로 활동하면서 무료 상담도 이어갔습니다. 뭐 대한변협 환경문제연구위원,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 감사, 환경운동연합 법률위원장, 민변환경위원 이렇게 환경운동가의 길을 걸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개발에 미쳐 돌아가고 계신 분이 환경을 아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니 좀 그것도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미지 좋았어요. 그러다가 1994년에 생방송 오변호사 배변호사라는 프로그램에 발탁이 됐는데 이제 젊은 남녀 변호사가 TV에 나와서 생방송으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나 봅니다. 그때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요. 그걸 계기로 그것이 알고 싶다. 뭐 비롯해서 각종 시사 프로그램 진행도 맡게 되고 남성복 그리고 정수기 광고 모델로까지 좀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한국 미혼 여성이 가장 사귀고 싶어하는 유부남 1위 이런 조사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유부남 설문조사에서 연예인들 있잖아요. 뭐 정동건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예. 다 제치고 오세훈이 1등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 언변도 좋고 인물도 좋고 뭐 인기가 대단했죠. 그러면서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으니 이걸 발판으로 정치에 또 뛰어들게 됩니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는데요. 예. 여기도 짝대기만 꽂으면 된다는 서울 강남 을의 공천을 받고 무려 59.4%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4년간 본인의 타이틀이죠. 환경 전문가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쭉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선도 무난히 했을 것 같은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왜냐? 서울시장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2년 뒤에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고요. 여기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바로 당선이 됩니다. 이명박의 뒤를 이어 민선 최연소 서울시장에 등극하게 된 겁니다. 뭐 연이어서 재선도 했고요. 그렇죠. 예. 무난히 재선도 성공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사건 오세훈이. 네, 오세훈이를 탄생시켰던 사건 2011년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건이 터집니다. 무상급식이 당시에는 시대적 요구였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라면서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고 주민투표에 붙이겠다. 만약에 투표율이 안 나오면 시장직 사퇴하겠다. 투표에서 지면도 아니고 투표율 가지고도 걸어버렸어요. 예. 당시의 쟁점은 부모 소득 상관없이 전체 모든 학생에게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주냐 아니면 소득 하위 50% 조금 아래쪽 학생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주냐 이런 문제였는데 이 주민투표 하는 데만 182억 원 예산이 또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때 이제 병명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오세훈인데 저는 가끔씩 의아한 게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데다가 자기 정치 생명을 걸어버렸을까요? 지금 봐도 이해되지 않는 행보고 예. 아마 지금도 자기 전에 이불 차고 한 10년, 20년째 이불 차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투표 결과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네. 됐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아이고 참 두고두고 회자되는 당 내에서도 왜 그런 짓을 했냐. 당시 한나라당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멀쩡한 쭉 해서. 서울시장이 그만둬 그치. 버리게 됐으니까. 정말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최악의 악재였던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좀 뭐랄까요, 좀 나락의 길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때부터 학자로 속물로 변해갔다라고 좀 보여지죠. 맞아요. 그런가 봐. 학자로도 교수로 또 로펌 고문으로 일하면서 한동안은 정치와 좀 거리를 두고 살다가 2016년에 복귀를 해서 새누리당 후보로 종로구에 출마를 했습니다. 하지만 낙선을 했고요. 이후에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새누리당 탈당하고 당시에 바른정당에 합류를 또 했다가 바로 또 자유한국당으로 이름 바뀌자마자 복귀를 하고요.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황교안 지금 부정선거 황교안에게 밀려가지고 낙선을 하고 2020년 총선에서는 또 광진구로 출마도 했어요. 하지만 고민정 의원에게 밀려서 낙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 이래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퇴한 이후부터 정치적 암흑기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그러다가 우리로서는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인생 최대 또 기회를 기회가 또, 얻게 된 게 고 박원순 박원순 시장. 예. 서울시장이 빈자리가 생기면서 다시 2021년에 복귀했군요. 재보궐선거를 하는데 여기에 당선되면서 무상급식 사퇴 후에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연이어서 치러진 1년 뒤에 바로 선거가 있었거든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현재 무려 4선 그 중에 한 기는 1년짜리긴 하지만 무려 4선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4선을 하는 동안 서울은 그럼 얼마나 발전을 했을까? 우리 시민들의 체감을 좀 묻는 재밌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투표, 이른바 오세훈 서울시 최악의 퇴행 정책 선정을 해주세요. 이런 투표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주관단체 측에서 이제 35개 정책을 좀 추렸고 네. 이 중에 시민들이 5개를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투표에 무려 992명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하고요. 제법 많이 응하셨네요. 1위가 궁금한데요. 네, 1위는 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네, 참여 시민의 44.7%가 어. 선택한 내란 동조 행위가 1등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요? 내란 동조 행위. 아까 예. 초입에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자세히 어떤 내란 동조가 있었냐. 예. 일단 12.3 계엄 당일에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 시장들이 그리고 도지사들이 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강력하게 나는 안 그랬다라고 반발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런 의혹 그리고 남태령 시위 기억하시죠? 네, 남태령. 우리 농민들이 트랙터 끌고 남태령 시위를 진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서 강력하게 진압을 좀 요구하고 대응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옹호한 지점도 있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옹호는 뭡니까? 이 배보윤이라고요. 예.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 사람이 12.3 내란 사태로 탄핵 심판했었잖아요. 예. 당시에 윤석열 변호인을 인권위원장이 변호인을 맡은 맡았어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 네. 서울시 의회 안에서도 질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네. 이런 내란 동조를 옹호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권위원장일 수 있냐 예.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렇게 따지면 문형배 헌재 음. 소장은 헌재 소장 대행이죠. 그 사람도 정치 성향 있지 않냐. 그 사람이 김어준을 팔로우하고 되게 진보적인 사람을 알려졌는데 네. 문제면은 그 사람이 더 문제지 뭐 이 사람이 문제냐 이런 식으로 옹호를 했더라고요. 서울시 인권위원회라면은 말 그대로 서울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구고 인권에서 가장 취약계층을 보호하라는 이제 기구일 텐데 내란이 무슨 일입니까? 시민의 안전과 생명, 민주주의적 가치, 헌법 질서 모조리 짓밟은 최악의 인권 말살 행위 아니었나요? 이거를 짓밟은 내란 수계를 대변하고 변호하는 게 과연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할 일이냐 이런 목소리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윤석열은 대변하면서도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네. 논란에도 침묵하고 학생 인권조례 폐지에도 침묵하고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 개최가 무산된 것 역시 침묵, 장애인 이동권 문제 침묵 이렇게 중요한 다른 모두가 반대하고 외면할지라도 인권위원회 정도라면 한마디 거들고 같이 힘을 보태줘야 할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인권 이슈에는 침묵을 했다 이겁니다. 참고로 그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배보윤 위원장뿐 아니라 유명한 인물이죠. 도태우 변호사 역시 서울시 인권위원입니다. 그 인권위원장이나 또는 그 인권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반인권적인 그렇죠. 그 내란 계엄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 변호하고 이런 사람들이네요. 전부 다. 아니 참 굉장히 인권과는 이제 모순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인권위원장도 그렇고 인권위원도 그렇고 모두 서울시장 임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이 자신은 이제 그 내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특히나 계엄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 자기는 극우 세력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는 걸 봐서는 뭐 거의 별 차이가 없어 맞아요. 보이는데. 말로만 그러고 네. 사실 속내를 보면 똑같은 놈이다. 똑같다. 네,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2위는요? 네, 오세훈 최악의 정책 예, 2위는 2위. 34.5%가 투표하셨습니다. 또 두구두구 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빠밤.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예. 지하철 시위 탄압이 예.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시위 탄압만 가지고 이제 논할 문제라기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의 약자 정책 좀 전반을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장애인 단체 등 이 당사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에서 장애인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라고 목소리를 많이 내왔거든요. 대표적인 탈시설 정책인 거주시설 연계 사업, 요게 폐지가 됐고요. 예. 탈시설한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사업 요런 게 있었는데 요것도 오세훈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추가 활동 지원 시간을 받던 장애인 389명이 활동 지원 삭감 당했고 또 중단 통보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라는 것도 있었는데 요것도 폐지가 됐고요. 그러니까 치사하네요. 그러니까 돈부터 이제 깎아버리고. 깎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없으니까 사업 없애버리고 이렇게 또 반발하는 또 시위를 하면 강경 진압하고. 오세훈이 최근에 시장 당선됐을 때부터 예.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구호를 내걸었거든요. 참 안 어울리네. 이거는 사실 동행이 아니라 그냥 예. 입 다물고 끌고 가버리는, 예.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저 댓글에 이런 게 들어오네요. 사람은 성장 과정도 봐야 하지만 하는데 현재 인간상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누구나 인간은 생각과 가치가 변할 수도 있고 또 변했는지를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의 인생 과정을 대충 스캔할 수 있죠. 오세훈이는 욕심에 눈먼 속물로 완전히 변했어요. 이렇게 써놨네요. 탈곡 위원으로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댓글 써주신 그 분. 전에는 굉장히 좀 괜찮게 봤는데 갈수록 바뀌었다 이런 거겠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3위 우리 3위. 또 네, 3위 또 볼까요? 네. 3위는 네. 이게 왜 1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뭡니까? 최악의 정책 3위 바로 한강버스. 한강버스. 네, 이 한강버스는 저희가 저번 편에도 길게 네, 다루기도 한번 했고 다뤘었죠. 예. 또 워낙 또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많이들 아시는 문제여서 네. 더 뭐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뒤이어서 4위 바로 발표드리면요. 예. 두구두구두구두구두. TBS 지원 중단. 이것도 통한 치사한 거죠. 정말 치사한 거죠. 사상 초유의 공영방송 폐쇄가 4위 총 32%를 득표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서울시장 선거 대표 의제로도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 선거 출사표 던진 의원들이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요. 바로 얼마 전에는 서영교 의원이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독단적 조례 폐지로 인해서 TBS는 2024년부터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실상 강제 폐국의 길로 내몰렸다. 이는 명백한 방송 탄압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짓밟은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명백한 방송 탄압이 맞죠. 오세훈 시장은 보궐선거로 당선되자마자 TBS를 사지로 내몰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TBS가 개국 30년 만인 2020년에 서울시 사업국이었다가 재단법인으로 독립을 했거든요. 그럼 조금 더 뭐랄까 전면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텐데 법인 전환하고 이듬해에 오세훈이 시장이 되면서 취임하자마자 TBS 전체 예산의 70% 가량을 차지하던 서울시 출연금을 전년 대비 30% 넘게 깎아버렸습니다. 저런. 그나마 당시에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었거든요. 서울시 의회에서. 그래서 감액 규모를 123억에서 55억으로 줄여서 의회가 승인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 시의회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TBS의 서울시 출연금 지원 근거를 아예 없애는 데까지 나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서울시 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폐지했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지원을 끝내버리는 식으로 아주 말살을 시켜버린 겁니다. 박홍근 의원도 시장 후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돌아올까 봐 사실 그럴 수도 있겠네. 지원을 끊었는데 그 결과
폭 쏠 때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보 대신에 음악만 트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의 피해로 이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됐다라는 지적이겠죠. 그리고 많은 박주민 의원 등 여당 시장 후보들이 입을 모아서 시민의 방송인 TBS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윤석열 퇴진 후에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다시 또 재정상화되고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역시 그렇게 좀 정상적으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민주당에서 누가 되실지 모르겠고 또 예. 그 외에도 진보당 등 다른 정당에서도 서울시장 출마하실 예. 텐데 누가 됐든 간에 예. 오세훈만 아니면 되겠다. 좋겠다. 좀 정상화해야 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이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메인 대담 하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